연말정산 때마다 통장에 찍히던 기분 좋은 환급액. 그 돈을 만들어주던 고마운 IRP 계좌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퇴직금 전체를 인질로 잡고 수백만 원의 세금을 요구하는 폭탄으로 돌변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했을 뿐인데 단 하나의 버튼을 잘못 누르는 바람에 평생 모은 돈의 일부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억울한 상황. 잠시 후 연말정산 때마다 100만 원 넘게 환급받으며 흐뭇해했던 한 50대 부장님이 퇴직금을 찾으러 갔다가 어떻게 수백만 원이 세금 폭탄을 맞고 망연자실했는지 그 결정적인 실수에 대해 낱낱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30년 한 회사에 청춘을 바친 58세 박진성 부장님은 누구보다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마치 연례 행사처럼 IRP 계좌에 돈을 넣었습니다. 연말정산 때 13.2%의 세액 공제를 받아 쏠쏠하게 현금을 돌려받는 재미도 있었고 차곡차곡 쌓이는 노후 자금을 보며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년퇴직. 2억 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퇴직금 역시 고민할 것도 없이 그동안 돈을 넣어왔던 바로 그 IRP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노후를 설계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외동딸의 결혼 날짜가 잡히면서 1억 원 정도의 목돈이 급하게 필요해진 겁니다. 박 부장님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내 IRP 계좌에 퇴직금 2억 원이 있으니 그중 1억 원만 찾으면 되겠지. 하지만 은행 창구에서 돌아온 대답은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부장님, 죄송하지만 퇴직금만 따로 빼시는 건 안 됩니다. 계좌를 전부 해지하셔야 해요. IRP는 법에서 정한 천재지변이나 6개월 이상의 요양 같은 아주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부분 인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된 겁니다. 딸의 결혼 날짜는 다가오고 다른 방법이 없었던 박 부장님은 결국 계좌 전체를 해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진짜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퇴직금 원금 2억 원에 대해서는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10년 넘게 부어온 개인 납입금과 그동안 발생한 모든 운용 수익이었습니다. 매년 13.2% 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넣었던 돈인데 혜택을 토해내는 것은 물론 오히려 16.5%라는 더 높은 세율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 겁니다. 수백만 원이 순식간에 세금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박 부장님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성실함의 대가가 세금 폭탄이라니 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박진성 부장님의 이 안타까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 계좌의 배신입니다. 가장 큰 실수는 퇴직금과 세액 공제를 위해 넣었던 개인 납입금을 같은 계좌에서 섞어버린 것입니다. 한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정확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 쓰던 IRP 계좌의 퇴직금을 합치는 순간 퇴직금만 따로 인출할 수 있는 문이 닫혀버린다는 겁니다. 돈을 빼려면 계좌 전체를 깨야 하고 그 순간 개인 납입금은 중도해지로 간주되어 엄청난 세금 페널티를 물게 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세액 공제라는 달콤한 유혹에 가려진 본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연말에 돌려받는 그 100만 원 남짓의 현금이 너무 달콤해서 이 상품의 본질이 최소 55세까지 그리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한 장기 상품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게 만드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환급액이 미래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가볍게 여깁니다. 세 번째는 IRP가 가진 경직성에 대한 무지입니다. IRP는 우리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 법으로 웬만한 중도 인출을 꽁꽁 묶어놓은 금고와 같습니다. 내 돈이니까 언제든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현실의 단단한 벽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퇴직금융 계좌와 개인 납입금융 계좌를 분리해서 관리하라고 꾸준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박 부장님과 비슷한 실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박진성 부장님의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우리는 IRP의 무서운 함정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고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내 돈을 지키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 바로 명확한 해법을 알려드릴 시간이니까요. IRP 세금 폭탄을 피하고 오히려 이 제도를 우리의 든든한 노후 방패로 만드는 3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철칙, 계좌는 무조건 분리하라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이것부터 하십시오. 퇴직금을 받을 때는 기존의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쓰던 IRP 계좌가 아니라 퇴직금 수령만을 위한 IRP 계좌를 새로 하나 더 만드십시오. 이렇게 단지 계좌 2개로 나눠 관리하는 것만으로 나중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고 싶을 때 기존 개인 납입금 계좌는 전혀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 폭탄을 막는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철칙, 넣기 전에 뺄 생각부터 하라입니다. IRP에 개인 돈을 추가로 넣기 전에 스스로에게 딱 한 가지만 질문해 보십시오. 이 돈 정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쓸 돈이 맞는가? 만약 자녀 결혼이나 주택 문제처럼 중간에 목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세액 공제 혜택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다른 금융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철칙, 최종 관문인 연금 수령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입니다. 계좌를 잘 유지해서 55세가 넘어 연금으로 받기 시작해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IRP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과 세액 공제받은 개인 납입금을 합쳐서 연간 1,200만 원 이상을 수령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또 다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30%에서 최대 40%까지 아낄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이 있는데 무계획적인 인출로 이 혜택을 놓치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를 몇 년에 걸쳐 받을지 미리 계획을 세우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IRP라는 제도가 나빠서 벌어진 비극이 아닙니다.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무지가 낳은 안타까운 결과일 뿐입니다. IRP는 세액 공제,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그리고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 적용이라는 3가지 강력한 혜택을 가진 우리 노후를 위한 아주 좋은 도구임이 분명합니다. 내 퇴직금은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당신의 지난 세월이 한순간의 실수로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IRP 계좌를 확인하고 현명한 인출 계획을 세우는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은퇴 후 30년을 평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는 것도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